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마감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토요일이고요. 원래 11월 8일 금요일 장 마감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그 근무 시간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오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에 출근했다가 밤늦게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바람에 방송을 할 수가 없었고요. 오늘 오전 근무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매매했던 것에 대한 방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좀 변화가 좀 생겼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1283만원이고요. 지난번 요게 11월 6일 그 수요일 날 잔고입니다. 1197만원이었는데요. 지금 그 오늘 잔고가 128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86만원입니다. 지금 그 최근 들어서 수익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는 제가 그 재건 테마주 그쪽으로 계속 그 오래전부터 한 7월부터인가 이때부터 지금 재건 테마주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SG라는 종목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니까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틀 됐는데요. 플러스 86만원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매매한 거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 오늘은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수혜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끝난 게 아니고 그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취임한다고 해서 1월부터 대통령 권한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을 겁니다. 이 정신은 항상 주식은 앞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1월부터 그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취임식을 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11월이잖아요. 지금부터 벌써 하면 이제 인수위를 꾸려가지고 권력을 임받는 상황.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권한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고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인 권력자 대통령이 된 권한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수혜주는 제가 지난번에 그 11월 6일날 방송할 때 이때 제가 가진 종목이 뭐였냐면 원래 SG로 올인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11월 6일 방송할 때 SG를 400만원으로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걸 가지고 화장품 관련주인 토니모리 쪽으로 거의 한 800만원 정도 400대 800 이런 식으로 토니모리 쪽으로 종목을 수익 그 비중을 상당 부분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재료 노출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재료 노출이라는 게 이제 11월 6일날 제가 이날 SG가 거의 상한가 들어간 이날 그 위에서 이익 실현을 했거든요. 비중을 줄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토니모리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시면 11월 7일날 이날 보시면 갭으로 하락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뚝 떨어져서 출발했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밀리다가 매물 소화를 다 끝내고 나서 다시 위로 올렸습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고 그 다음 어제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또 5.8% 상승했다.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들어갔는데 조정을 그 장중에 조정을 하고 들어 올려버렸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위로 올린다는 얘기는 아주 강하다. 다른 종목과 비교해 보시면 그 보통 일반 사람들이 대장으로 인식하고 있던 SY 스틸텍 보시면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하락 마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밀린다는 얘기죠. 재료 노출 개념으로 해서 파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뒤로 밀린 거고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다 비슷했습니다. 현대부다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급등했다가 25%가 올라갔다가 갭으로 떨어져서 밑으로 빠져서 이제 끝이 나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이제 재료 노출 개념으로 빠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제가 SG를 비중을 줄였던 이유도 같은 의미로 재료 노출 개념으로 해서 밀리는 걸 대비해서 이제 대피를 시켰고 이날 방송할 때 시간의 거리에서 하한가를 맞았을 때 이때 그 방송만 안 했으면 제가 다시 매수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정받고 나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장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안 밀리고 바로 들어올려 버린 겁니다. 그 다음날도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SY 스틸텍은 보시면 그 다음날 못 밀어 올리고 뒤로 밀려서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에서 끝이 났고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로 하락에서 끝이 났는데 SG는 그 다음날 바로 매물을 수확하고 위로 밀어 올리면서 끝이 나버렸고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또 추가로 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거의 대장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SG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적인 게 그 삼부 토건이라는 종목, 이 종목이 지금 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흐름상으로만 보면 얘가 대장으로 보이죠. 왜냐면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밀리긴 했지만 상승으로 끝이 났고 다시 상한가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강해 보이는데 왜 삼부 토건으로 들어가지 않고 SG로 계속 가느냐 하면은, 삼부 토건은 지금 그 기업이 좀 부실하다는 그런 쪽 뉴스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위험도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동전주죠. 500원 하다가 지금 벌써 거의 한 2배 정도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워낙 사다 보니까 급등을 하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급락했는 거 주봉으로 보시면 5,000원씩 가던 종목이 500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뜰 때마다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였는데, 연말에 그거 발표할 때, 그 무슨 부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사 의견 거절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악재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해버렸고요. 지금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 5,000원짜리가 500원 되다 보니까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다시 그 테마성 종목이니까요. 뭐 실적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테마는 테마다 이런 의미로 그냥 얘가 대장이다 이러고 가자 이러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얘가 대장으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워낙 저가형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도 생각하기 때문에 장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저가형 종목을 잡았다가 뭐 거래 정지라든가 어떤 뭐 그 재무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충격을 받으면 급락해버리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홀딩해서 묻어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지금 올라가는 이 흐름상으로는 상한가에 약간 쉬었다가 다시 또 상한가니까 대장처럼 움직이는데, 워낙 저가형 동전주기 때문에 얘는 저는 일단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움직임이 대장 역할을 한다. 얘가 움직이는 걸 보고 다른 종목들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장으로 인식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SG라는 종목을 대장으로 계속, 이 종목은 기존의 실적은 별로 안 좋았지만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그 새로운 어떤 아스팔트 포장 기법이고,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지금 포장 공사를 시험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종전만 된다면 바로 도로 그 포장을 그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대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6일날 방송할 때 재료 노출로 해서 밀릴 걸 대비해서 이제 토니몰이라는 종목 쪽으로 800만원을 대피를 했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날 보니까 장중에 조정받고 다시 밀어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조정이 끝나고 바로 올라갈 정도로 아주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제가 매매할 때 어떻게 했냐면 토니몰이를 800만원에서 600만원치를 팔았습니다. 팔았고 200만원을 확 줄이고 이걸 가지고 SG 쪽으로 1차적으로 900만원 정도로 확 늘렸어요. 늘렸다가 올라가길래 이익 실현하고 뭐 어쩌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SG를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600만원으로 좀 늘렸습니다. 추가로 늘렸고, 여기다 올인을 못한 이유는 기존에 제가 그 여기서 올라갈 때도 올인을 몇 번 했었습니다. SG에다 올인했었고, 그 다음 여기서도 계속 올인해갖고 가지고 왔었고, 이때도 올인했었죠. 올인했다가 이날 올인했다가 밀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 다음 계속 홀딩해갖고 상한가 맞으면서 이제 그 손실을 많이 하고 끝이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인을 계속 했는데, 이제는 왜 올인하지 않느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은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유상증자 해갖고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버리기 때문에 전환사채 물량 이런 게 지금 1,000원짜리입니다. 1,024원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물량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마음대로 끌어올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가 망하고 이런 건 아닌데 워낙 그 유상증자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유상증자 발행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상의 문제로 많이 올라가면 팔고 그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밀려버릴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는 올인하기는 너무 많이 올라온 위치다. 위치상으로 이전과 달라진 건 없는데 재건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올인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만 원만 더 늘려서 600만 원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SG를 늘렸고 토니모리를 200만 원으로 확 줄였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 중국 관련주 보시면은 금요일에 VT라는 종목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토니모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재건 테마주 쪽으로 대선 테마로 해서 트럼프 관련주나 해리스 관련주 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려갖고 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대선이 끝났으니까 저쪽이 재료 노출이 되면 이쪽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와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800만원 포진했는데 여전히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하고 뭐 푸틴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게 여러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을 끝낸다는 이런 쪽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대선 테마 개념으로 해갖고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해리스가 당선되느냐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테마주가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당선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재료 노출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종전할 것 같은 기대감이 더 커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 올라가는 이 흐름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이 개념이 아니고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흐름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것인가 휴전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재료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대선 쪽의 테마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우크라이나 휴전 혹은 종전되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이건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계속 올라갈 그런 테마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안 받고 바로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에 빠지고 있던 이런 화장품 관련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상황이 못 되죠. 그래서 안 되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또 계속 하염없이 긴 시간을 또 홀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토니모리 잡았던 거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니까 중국이 나름대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쪽에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비자 입국 허용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진핑 방한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된다면 그때 한번 급등할 그런 재료 가장 이 화장품 관련주 중에 급등할 수 있는 재료는 시진핑 방한입니다. 이 이차한볼 같은 이런 종목이 이제 대장격인데요. 이 급등하는 이런 그림이 시진핑 방한 기념 방한 기대감 이렇게 되죠. 혹은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게 뜨면 이차한볼이 이게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이 우리나라 쪽에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 같다. 그게 이제 그 조짐이 무비자 입국 요렇게 연결해서 이제 이걸 잡았는데 아직까지 그건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었다. 생각이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직 맞다고 보는데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게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요일날 이렇게 올라갈 때 아침에 올라갈 때 여기서 대부분 다 팔아버렸습니다. 800만원 팔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SG 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다시 재건 관련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본격적으로 이게 미국 대선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는 트럼프가 대통령 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휴전 혹은 종전될 가능성 그러면 재건 기대감 이렇게 돼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니모리를 600만원 줄인 다음에 이걸 토니모리로 SG로 다 옮겨 실었으면은 이게 1000만원이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을 잡자 그런 의미로 제가 잡았던 게 SY를 300만원 잡고 한미글로벌을 17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자, 요건 왜 이렇게 했냐면 SY 스틸텍은 이미 트럼프 당선될 때 상한가를 쳐버렸습니다. 급등해갖고 지금 최고점 위치에 와있죠. 여기서 추가로 더 가려면은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고 SG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고점 위치에 와있기 때문에 물론 돌파하고 나서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간 조정이 되건 아니면 가격 조정이 되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 봤던 거고 그동안 별로 오르지 못했던 현대해버다임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올라와 버렸거든요. 부담스러운데 SY 같은 종목은 별로 올라온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대장들이 다 올라가서 시세를 분출하고 나면 그 뒤를 따라오는 종목들이 다시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위험 부담이 적다는 의미로 SY하고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계, 건설, 설계 쪽 이런 쪽 하는 종목 중에 실적이 가장 양호하게 탄탄한 회사가 한미글로벌입니다. 나중에 실적 보시면 그나마 얘가 봐줄 만한 실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45,000원씩 가던 이 종목이 지금 15,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바닥에서 기고 있죠.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찬가지 수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못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못 올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중동 전쟁이 끝나가든 뭐 어떤 이런 재료가 터지면 이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눌려갖고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SG가 가장 탄력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부토건이 대장이니까 더스거리겠지만 이건 위험하고 SG가 가장 탄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SY 스틸텍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는 제 개인적으로는 얘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볼 수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해버다임도 건설 장비 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캐터필러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 급등하는 그림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죠. 건설 장비 쪽에 가장 유망한 게 현대건설기기 같은 종목. 아직 정고점 쪽으로 못 올라가고 힘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해버다임도 마찬가지로 건설 장비 쪽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들어가서 뭐 급등할 이런 쪽으로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강하게 상승은 하겠지만 대장으로 올라갈 그런 느낌은 조금 안 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데모도 마찬가지고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 봤을 때 SG 다음으로 추가로 잡고 싶은 게 뭐냐 찾다가 SY하고 한미글로벌 이렇게 분산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히림도 있고 유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유신은 거래량이 너무 안 받쳐주고 있고요. 히림은 급등할 때는 잘 나가는데 이게 급락시켜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불안정해서 그래서 얘는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SY 쪽하고 한미글로벌인데 요건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SG를 600만원으로 늘리고 남아있는 돈으로 가지고 이제 SY를 300, 한미글로벌 177 이렇게 잡았는데요. 요건 이제 왜 요 두 종목을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요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수혜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수혜주로 등장한 게 조선 관련주입니다. 요건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조선 쪽이 미국 쪽에 서로 이제 협력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쪽의 어떤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군함 같은 이런 쪽이죠. 이거 왜냐면 중국하고의 어떤 경쟁이 들어가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방식은 미군을 주둔하는 게 아니죠. 미군 주둔하는 게 아니고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굳이 파병까지 해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면서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이제 처리하게 돼 이런 느낌이죠. 그러려면 이제 해군력을 키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함이 필요한데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거의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워낙 떠올라 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강국이었고 중국이 조선이 우리나라가 중국이 밀릴 정도로 지금 중국이 급성장해 버리니까 군함 제작이나 이런 거에서 밀린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조선소를 키우기는 역부족이니까 그나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조선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최근 수혜주죠. 가장 급등했던 게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현대힘스라는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날 목요일 날입니다. 상한가 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안 밀리고 갭으로 떠갖고 한 9% 정도 올랐습니다. 아주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힘스라는 종목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선 쪽에 들어간다면 이 종목을 제가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괜찮아 보였던 게 하나오션인데요. 얘도 급등했는데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는데 얘는 현대힘스보다는 조금 무거워 보이는 느낌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이게 정고점 돌파라는 의미는 참 좋은데 시가총액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것보다는 오히려 현대힘스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재건 쪽의 테마에서 좀 빠져나온다면 조선으로 들어간다면 이 종목을 제가 노려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저가형으로는 뭐 오리엔탈 전공이라든가 이거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일송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 가는데 조선 쪽에서 저가형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는 게 조선이니까 트럼프 수혜주로 조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게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급등했습니다. 최고치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건 다 좋은데 비트코인 자체를 매수했다면 괜찮겠지만 관련 주를 찾아보니까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우리기술 투자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 관련 주로 해서 이거 예전에 매매를 좀 해봤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등해갖고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 기술 투자는 돌파를 못하고 지금 여기서 주춤주춤하고 있죠. 이건 이제 움직임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급등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급등했는데 꺾일 것 같다 싶으면 눌러버리는 겁니다. 근데 안 꺾이고 다시 또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 또 빠르게 강하게 쫙 치고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불안해가지고 이게 일된 매치가 안 되니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것 같으면 비트코인 올라가지 싶을 때 사면 되는데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하고 이 우리 기술 투자가 움직이는 게 조금 방향이 약간씩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움직임 자체가 그렇거든요.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얘는 못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다음 또 갤럭시아 모니터리라는 종목도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는 아니고 그거죠. 그 토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블록체인 기법을 이용한 어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찾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매수하기 조금 곤란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 암호화폐 관련주는 매매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 기술투자 예전에 한 몇 번 해봤는데 이 자꾸 엇박자 타니까 그 장기 투자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를 제가 예측한다는 것도 실제로 좀 어렵고, 그걸 예측을 정확히 한다면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오히려.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트럼프 수혜주, 제가 매매하기 가장 좋아하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 재건 관련주라고 봅니다. 근데 이 재건 관련주가 저는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그 다음에 중동은 재건이라기보다는 그 예전에 그거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거기 네옴시티인가요? 그 건설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중동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중동 전쟁 터지고 나서 그게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뭐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거기에 뭐 도시 건설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다 중단돼 버렸다는 얘기죠. 취소된 건 아니고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축소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동 붐의 기대감을 가지고 중동 그 건설업이 중동에 진출하는 이쪽으로 해서 기대감을 잔뜩 받고 있다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하고 전쟁 치면서 그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SY를 보시면 잘 가고 있다가 7천원 돌파하고 있는 이때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 이제 하고 전쟁 터지면서 이때 급락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빠졌습니다. 7천원 돌파해갖고 9천원을 바라보고 막 매매하고 있다가 그 전쟁 터지고 나서 여기서 저도 손실을 좀 봤습니다. 올라갈 때 수익 봤는데 여기서 대처를 빨리 못해가지고 크게 지장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악재가 떠가지고 7천원 같은 게 지금 밀려가지고 거의 바닥권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져버렸죠. 그래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갔다가 이제 들어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휴전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쪽도 이스라엘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되기를 상당히 기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쪽을 확실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면 이란이라든가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쪽이 이제 궁지에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뭐 보복 공격 어쩌고 해갖고 서로 미사일을 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하면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트럼프 그 후보가 그 공격하려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란이 겁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겁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힘을 더 얻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 전쟁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휴전을 하고 싶은데 이 시점에서 휴전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중에 휴전하게 되면 이 성과가 바이든의 성과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시기를 약간 늦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늦추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식 하는 1월 정도쯤에는 할 거란 얘기입니다. 적어도 취임하고 나면 휴전을 하겠죠. 그래서 길어봐야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달 정도만 지나면 중동도 끝난다는 얘기죠, 전쟁이. 그렇게 됐을 때 올라갈 만한 종목 이런 느낌으로 SY하고 한미글로벌 그러니까 굳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해갖고 SG 삼부토건, SY 스틸텍, 뭐 현대보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 다른 종목 안 잡고 왜 굳이 SY하고 한미글로벌을 잡았느냐 하면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급등을 다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삼부토건도 상한가를 두 번이나 쳐버렸고 SG도 상한가 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SY 스틸텍도 상한가 한번 쳐버렸죠. 이런 식으로 현대해보다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 다 이거 전고점 위치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위치에서 잡는 것보다는 아직 덜 오른 종목 그런 의미로 보시면 딱 밑에 바닥 쪽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잡는다는 의미로 코스트라인 투자법 자체에서 그 코스트라인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이 하단 부분 밑에서 잡아가지고 위쪽으로 급등했을 때 팔고 빠지는 이게 이제 매매 기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약간은 중동 휴전 쪽도 지금 전부 다 우크라이나 쪽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중동 쪽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얻을 걸 다 얻었기 때문에 휴전 혹은 뭐 종전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SY하고 한미글로벌 쪽으로 추가로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은 게 그 SY를 한 300만원 잡았고요. 한미글로벌을 177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토니모리는 화장품 쪽이 지금 시세가 없어서 조금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되게 이제 그 재건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 매수세가 많이 몰린다면 요거조차도 팔고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현재로서는 조금은 지켜볼 만하다.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니모니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여차해서 뭐 재건 쪽으로 진짜 완전히 폭발하는 시세가 나온다면 이런 다시 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휴전 회담 뭐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제 그 본격적인 시세가 붙겠죠. 그럴 때 요거 빼갖고 재건주 쪽에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200만원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 이제 SG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가면 그 여기서 추가로 더 급등해서 시세 분출하는 여기서 급등해갖고 막 뭐 상한가 수준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또 이게 그거에 걸립니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 뭐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온다면 조금 비중을 줄여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를 줄이든지 해가지고 다시 SY 한미글로벌 혹은 이 마지막으로 있는 게 남북 경협주인데요. 요거는 아까 설명 빠졌는데 그 트럼프 수혜주 중에 남북 경협주도 포함됩니다. 이건 왜냐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그 당선인이 워낙 대통령 시절에 회담도 많이 했고 둘이 서로 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전화통화 같은 거 하게 될 건데요. 이 전화통화만 해도 벌써 시장은 남북경협주가 들썩거릴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그 대통령 선거 때부터 움직였습니다. 뭐가 움직였냐면 일신석재가 대장격으로 일신석재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벌써 하면 뭐 막 움직였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되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선되고 나서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었죠. 마치 우크라이나 재건적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못 치고 올라가고 뒤로 밀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생각해보자는 얘기. 돈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느낌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경협 쪽도 트럼프 대통령이 틀림없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대화 쪽으로 우호적인 어떤 제스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남북 화해 무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느낌으로 당장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죠. 우리 정부 현 정부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지금 뭐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 한순간에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걸 가정해서 움직이는 거고 남북 경협주 중에서 굳이 잡으라면 현재 시장에서 반응하는 건 일신석재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개성공단 관련주하고 금광산 관련주하고 그다음 일신석재는 저겁니다. 그
비무장지대의 거기 평화공원 일신석재가 거기 돌 뭘 깎아가면 하는 그 회사잖아요. 이게 비무장지대 거기에 땅이 있기 때문에 코아스하고 얘하고 그런 의미로서 이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뭐 그 지금 평화공원 만들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인데 시장에서 얘가 대장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움직이니까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대장으로. 그래서 움직이는데 이쪽 그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개성공단이 지금 가기 힘들어요. 왜냐 개성공단 다 부숴붙기 때문에 안 되죠. 금강산공원 거기도 개발도 아난티가 거기 들어가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뭐 북한에서 다 부숴붙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할 게 없죠. 거기 그나마 이제 평화공원 이렇게 하고 얘가 가는데 이것도 그 실제로 만약에 그 남북 경협으로 움직인다면 얘가 대장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유망한 게 철도 관련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그 철도 관련주가 초반에 먼저 움직였어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그 철도 기술로 해가지고 백두산까지 KTX를 깔아주는 고속 철도를 깔아주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 있는 철도망을 유신에 있는 그 당시 때 상문가 그 사람이 정부기관 사람들하고 같이 그 탐사를 갔었습니다. 북한 현재 철도 상황을 그 탐사까지 다 해가지고 조금만 상황이 좋았다면 그 다시 깔았을 겁니다. 거의 그렇게 하려 그러다가 정권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남북 화해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의 자원도 싣고 와야 되고 다른 것보다 철도만 깔면 우리가 그 러시아하고 뭐저 유럽까지 철도로 해서 수송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철도가 가장 저는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윈윈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가장 이제 좋게 보는 게 철도 관련주도 여러 개가 있지만 유신이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봅니다. 그래서 유신은 딱 철도뿐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도 속하고 그다음 중동 쪽에도 속하고 다 속합니다. 이 종목은 단지 수급이 안 떨어져 갖고 거래량이 워낙 안 붙습니다. 이거 너무 거래량이 안 붙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뭐 만주, 2만주씩 막 거래되고 이랬습니다. 지금 5만주 정도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고 하면서 10만주 한번 찍고 그다음 5만주 정도까지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거래량이 안 붙습니다. 근데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얘도 재료가 붙으면 상한가 같은 것도 한 번씩 뽑아주는 이렇게 급등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나온다면 그 수익이 난다면 이익 실현해 가지고 유신이라는 종목을 하나 정도 더 편입하는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추가로 더 사는 거는 조금 오반 것 같고요. 한 종목에 한 300만원 정도만 비중을 가지면 올라가면 수익은 충분히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 잔고가 거의 한 1300 정도 되니까요. 300만원씩 해도 한 4종목 정도 여기서 추가로 수익이 나면 한 5종목까지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토니모리를 줄여갖고 유신으로 옮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신도 유심히 보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할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시장에서 재건 테마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조선 관련주 이런 종목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유망하긴 하겠지만 이 조선 종목이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여기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 조선 업황이 좋다 그래고 잘 올라갔는데 최근에 밀리는 이게 중국의 조선사하고 경쟁에서 좀 밀린다 이래서 빠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언급하고 나서 다시 튀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위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미국의 군함 건조 이런 이야기로 해가지고 수익성이 나오는 게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이 부분을 상쇄하고도 더 남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겠느냐. 여기서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한, 저도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고, 많이 못 오른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요쪽보다는, 트럼프 수혜주로 봤을 때, 그, 재건 테마가 지금은 가장, 핫한 테마가 아닐까. 그리고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푸틴도 뭐,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다시 대화할 그런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제가 봤던 뉴스를 보면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우리나라처럼 비무장지대 해가지고 거기에 유럽 여러 나라들의 군인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나토 가입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결론 말해서 나토 가입하는 거는 그 러시아에서 허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해버리면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핵전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부담스럽고 유럽이나 미국도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그래서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이 좋죠. 해보면 러시아가 침공할 일이 없어지니까 안전하다 이러는데, 그건 3차 대전을 걸어놓고 하는 그 도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비무장지대 해가지고 거기에 유럽의 어떤 뭐 프랑스,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의 군인들이 유엔군하고 해갖고 이제 거기 상주하는 중립지대를 확보하는 요런 정도의 휴전한, 이게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이 주장하는 건데, 요런 쪽으로 해서 협상으로 밀고 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그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푸틴이 주장하는 거하고 젤렌스키가 주장하는 게 너무 거리감이 있어 갖고 대화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는 땅을 다 찾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푸틴 입장에서는 땅은 못 주겠다, 그리고 뭐 나토 가입 이런 거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갖고는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완충지대, 이것만 보장된다면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 우크라이나는 솔직히 협상하기 싫을 겁니다. 땅을 다 찾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폴란드도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그 재무부에서는 동결됐던 러시아의 그 자금을, 그 자금 거래를 석유 관련한 이런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그 동결을 해제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어제 오늘 사이에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뉴스 나올 때마다 드석거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재건 테마 쪽에 그리고 중동도 마찬가지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제는 가면 갈수록. 왜냐면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가만히 이렇게 그 대기하고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뭔가 그 인질들 석방을 위해서 뭔가 그 제스처를 취할 때가 됐고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술 만큼 부쉈고. 그리고 이란이 다시 반격하려고 그러니까 트럼프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핵시설 공격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섣불리 공격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중동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정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이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재건 관련주 쪽에 계속 승부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요. 돈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이 몰리는데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용어가 있듯이 돈이 몰려오는 쪽으로 조선 테마 혹은 재건 테마 이런 쪽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요것으로 해서 금요일에 매매했던, 제가 매매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재건 관련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